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1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시설은 물론 사우나와 산악회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다시 한번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에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2주 동안 확산 움직임이 진정되지 않으면 2단계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 비율을 기록한 스웨덴이 대규모 봉쇄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모임을 8명 이내로 제한하고 술집과 식당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병원과 의사 간호사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19 정보를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와 공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이자는 개발 중인 백신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고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인 가을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내일은 100mm 이상 폭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300명은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어 누적 29,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43명이나 증가하면서 연이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은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이 15명, 경북 12명으로 10명을 넘었고 광주와 경남, 충남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검역 단계에서 50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이나 확인돼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6명입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하루 신규 확진자 평균 100명 이상을 이미 초과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내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 동안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넘기지 않았지만 전남대병원 집단 감염 등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내일부터 1.5단계를 선제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 내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수능 2주 전 특별 방역 기간을 앞두고 안전한 시험을 위해 고등학교들은 하나둘 3학년 수업을 원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학원들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다 친구에게 괜히 장난을 겁니다. 쓸어 빨리 쓸어! 장난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건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교 수업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고3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발전 시간을 더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못 만나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2021 수능 화이팅! 교육부 지침에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게 돼 있지만 서울 시내 일부 학교는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등교를 중단한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 수능 직전에 날마다 그 수능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수능 응시 연습도 하고 그럴 건데 올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능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라가면서 학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실 내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수업 횟수를 늘리고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대면 수업을 자제하라는 교육부 권고도 내려왔지만 학생들은 수업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학원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간 동안에 또다시 다른 자습 공간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에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는 것 아니냐. 학원이나 학교에 못 가게 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역시 방역이 걱정입니다.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점검 나왔거든요. 스터디 카페에는 한 31개소 정도 있는데 더 자주 조를 편성해가지고 수능 기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능 날까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에 362개사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3분기 누적 63조 2,100억여 원, 작년보다 10.3%, 5조 9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전체 대기업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국내 대기업 투자는 오히려 4.5% 줄었습니다. 삼성그룹은 3분기까지 반도체 등에 모두 22조 3,300억여 원을 투자해 작년보다 52.5%, 7조 6,860억 원 증가했습니다. CEO스코어는 반도체와 5G,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투자 규모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돌봄 전담사와 급식 조리사, 영양사 등 11,000여 명이 속한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퇴직연금 제도 전환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되지 않아 내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학비연대는 모든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되 노조 지침에 따라 집회에 동참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학교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거나 빵이나 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처손, 빼빼목, 애기똥풀 등 생소하지만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는 강한 독성으로 시각장애나 사지마비 등 부작용도 우려돼 소비자원이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비닐팩에 말린 목련 꽃봉오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잎이 부처 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부처손이라 불리는 풀도 있고 그 풀로 만든 식초도 있습니다. 까마죽 열매로 만든 발효액도 한가득입니다. 생소한 식물들이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선 암 등 각종 질병에 효험 있는 약초로 일방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등 시중에서 구해 먹어도 안전할지 점검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식품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식물들로 안전성 입증을 받지 않은 원료들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온라인에선 식품 판매가 불가한 9개 종류 원료들과 이 원료들로 만든 53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료들은 목련 꽃봉오리와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옷뿌리, 황백, 까마죽 열매, 향부자 등입니다. 그 원물을 가지고 달여서 만든 추출액으로서 이렇게 파는 형태들이요. 아니면 또 그 캡슐 형태로 된 제품도 있었고요. 보고된 부작용 증세도 경우에 따라선 치명적입니다. 까마죽 열매는 실제 시각장애를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백굴채는 과량 복용 시 사지마비와 의식장애 같은 신경계 부작용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해당 원료와 관련 식품의 유통과 통관 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나흘째 이어졌던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가을 비가 내리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100mm가 넘는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은 나흘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회색빛 초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면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단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북쪽을 지나가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남동진하면서 전국에 순차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영서 북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최고 80mm의 여름 같은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도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진정되고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북쪽 한기와 남쪽 온기가 부딪혀 형성된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져 추워지겠고 다음 주에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앨버트 불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각 17일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라 CEO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지를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사용 승인을 언제 신청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는데 적극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는 언론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More people may die if we don't coordinate. And so it's important that it be done, that there be coordination now.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바이든 당선인이 비판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뒤에 나왔습니다. And if it has to wait until January 20th to get actually become operational, that's a shame. 최근 잇따른 효능 발표로 기대가 높아진 백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 wouldn't hesitate to get the vaccine if, in fact, Dr. Fauci and these two organizations, whether it's Moderna or Pfizer, who have been extremely responsible, conclude that it is safe and able to be done.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바이든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추수감사절 기간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경제를 돕는 데 결정적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의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병원협회, 미국 의사협회, 미국 간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권 이양 절차 지연이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대유행 대응에 대한 정보와 인수위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가 자산 추가 배치를 계획하기 위한 치료법, 검사용품, 개인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병원 침상 규모와 인력 가용량 공급의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전략 비축량의 보급품 정보, 백신과 치료제 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환자를 돌보는 능력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전략 계획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공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내에서 최근 2달간 4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WHO의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WHO 본부에서는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6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49명이 최근 2달 사이 감염 확인됐고 나머지 16명은 감염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스웨덴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오는 24일부터 공공장소 모임을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일부터는 술집과 식당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공공장소 모임을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사 종류에 따라 50명에서 300명까지 허용했던 모임 가능 인원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Det här nu, det är den nya normen för hela samhället, för hela Sverige. Gå inte på gym, gå inte till bibliotek, ha inte middag. 이번 조치는 지난번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법으로 강제하는 봉쇄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식당과 술집, 체육관 영업을 규제하지 않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결과적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핀란드의 5배, 노르웨이의 3배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핀란드의 9배, 노르웨이의 11배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정부의 봉쇄 강화 조치에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Jag tror att ju stramare regler man sätter in och ju mer förbud man gör och framförallt, som jag har starka åsikter på, det är det att stäng restauranger, bara stäng igen dem. Bara för att så kanske restaurangägarna förstår att det här går inte längre.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술집과 식당 운영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은 오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7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기준 1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7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3일에 766명 이후 처음입니다. 1일 확진자가 2만 3만 명대로 급증해서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1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나오는 양상입니다. 네, 최근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소식을 가장 반기는 건 아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일 겁니다. 이 IOC는 방역 대책의 하나로 올림픽 관람객과 참가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백신 접종,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재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면서 IOC와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바오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올림픽 관람객과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백신 접종 비용은 IOC가 부담할 생각입니다. Want to convince as many foreign participants as possible to accept a vaccine.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지우고 해외 유입 관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올림픽 연기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관중 규모를 내년 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코로나19 백신이 일반에 공급될 걸로 예상되는 시기와 겹칩니다. So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다만 선수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향후 민감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선수의 몸 상태, 다시 말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테니스 대회 출전을 앞둔 조코비치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백신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이 출국 직전 맞은 황열병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간판 선수들이 체력 관리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백신 상용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 도쿄올림픽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열어 성공시키겠다고 했지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국내도 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이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는 건데요. 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올림픽やってる場合か! 올림픽やってる場合か! 올림픽今すぐやめろ!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도심 한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일본을 방문한 바흐 IOC 위원장이 경기장 시찰에 나서자 항의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주변을 행진하면서 대회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을 여는 대신 그 예산을 코로나19 속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데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今コロナでみんな不安で生活も不安になってるのにこんな貧乏人から金を巻き上げて、金持ちが儲けるためだけのオリンピックはもうどこでもいらないと思う. 전날 코이케 도쿄도지사를 만나고 나온 바흐 위원장은 시위대를 직접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You want to speak or you just shout at me?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올림픽 성공을 바탕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서 승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来年の夏、人類が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を開催する決意です。安全・安心な大会を実現するために今後も全力で 일본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10,000명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와 증가 속도가 배나 빨라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에 올림픽 성공을 외치는 스가 정권의 목소리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도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신약 개발의 핵심인 임상시험을 위탁 대행하는 기업인 바이오 컴플릿의 허재욱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